안녕하세요. 마케팅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STP 전략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표적 시장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것은 경쟁 상황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선정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내가 이 시장에서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경쟁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할 때 거기에 맞는 형태로 표적 시장을 정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고객들의 니즈를 분석을 하고 대응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그러면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타겟을 정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량 마케팅을 진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제공물로 전체 시장을 겨냥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객의 욕구나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을 말합니다. 시장을 구성하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의 욕구가 매우 유사해서 마케팅 믹스에 대한 반응이 별 차이가 없거나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서 원가 절감이 필수적인 경우에 전체 시장을 하나의 고객으로 보고 표준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공통적인 분모를 찾아서 마케팅을 하는데 가장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죠.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에 가장 차별성을 주기 좋은 방법은 가격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통적인 부분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합니다. 아무래도 동일한 제품, 동일한 서비스에는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가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사용하는 부분이 아니라 일정한 특정한 고객층만 사용하는 거다 라고 하면 대량 마케팅은 맞지 않겠죠. 예를 들어서 명품 브랜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남성이나 여성에 특화된 어떤 제품이라든지 또는 연령에 대해서 타겟이 명확한 선호도가 명확한 부분에서는 대량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부분은 아무리 가격이 싸도 그 제품을 사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마케팅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시장을 구성하는 개별 소비자가 저마다 독특한 욕구를 가지고 있어서 특별한 상품과 서비스를 요구할 때 그들은 각각 독립된 시장으로 간주해서 그들의 요구에 맞게 마케팅 믹스를 전개하는 마케팅을 말해요. 그래서 맞춤 마케팅은 완전한 그 부분의 맞춤형 마케팅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을 어떠한 종류, 강아지를 키우는지 고양이를 키우는지 또는 아이가 있는지 아이가 없는지 자녀의 연령에 따른 부분이라든지 또는 취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대량 맞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량 마케팅과 맞춤 타겟팅을 하나로 결합한 것으로 기업이 첨단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 때 유통, 재고 비용 등을 유통이나 재고 비용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경우에 모든 고객들과 1:1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상품을 설계하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개개인의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마케팅을 말해요. 요즘에 마켓컬리라든지 쿠팡의 프레시
쿠팡인가? 플래시 이렇게 신선 제품을 배송을 하는 저녁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갖다 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죠. 이런 부분들이 대량 맞춤 마케팅에 속합니다. 자, 표적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 시장을 비교적 유사한 욕구를 가진 소비자 집단들로 세분화해서 그 중에 하나 또는 다수의 세분 시장을 선택하고 그 시장을 표적으로 해서 최적의 마케팅 믹스를 전개하는 마케팅 방법을 말해요. 그래서 STP 전략이 표적 마케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그래서 경쟁 상황과 능력을 고려해서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선정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제품, 프로덕트와 마켓, 시장에 대해서 정의를 해서 자, 이렇게 마켓의 1, 마켓의 2, 마켓의 3 이렇게 3개의 마켓이 있고 제품을 제품 1, 제품 2, 제품 3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한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내가 정하고자 하는 표적 시장이 어디인지를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일 세분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여기에서 경쟁 우위를 만들겠다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는 내가 마케팅할 부분을 여러 군데를 정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를 정해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마케팅을 하는 것을 선택적 전문화 마케팅, 표적 시장 선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제품에 특화를 시켜서 시장 전체 시장을 석권하게끔 하는 제품 전문화 표적 시장 선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는 시장에 대해서 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총칭을 해서 시장 전문화, 한 시장을 석권하는 거죠. 또는 마지막으로 하는 게 전체 시장을 공략을 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에서 마케팅을 하는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전체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단일 세분화 시장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위치 선정. 고객들에게 자사의 제품이 가장 적합하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활동인데요. 이런 겁니다. 갤럭시, 아이폰. 자,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을 더 선호하나요? 요즘에 광고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에 광고할 때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의 갤럭시를 광고할 때는 지금 나온 스마트폰 갤럭시에서는 카메라 해상도가 1000만화소다 라고 선전을 하면서 마케팅을 하죠. 그렇지만 아이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즐거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이폰을 갖고 있으면 행복해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죠. 왜 그럴까요? 그래서 포지셔닝, 위치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젊은 친구들이 아이폰을 선호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좀 간지가 난다. 뭔가
있어 보인다. 좀 스타일이 좋아 보인다 라는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그 갤럭시는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자, 두 제품에 대한 광고가 그렇게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자,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는 반도체,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부터 디스플레이까지 다 만들죠. 그러니까 나는 제품에 대해서 탁월해 라고 광고를 하는 것이 자신의 포지셔닝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고, 애플은 자기네가 만드는 하드웨어가 없죠. 다 외주로 삼성이나 이런 데서 제품을 LG나 이런 데 공급받아서 조립을 하는 형태이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어떻게 위치 선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한 겁니다. 아이폰이 자기가 만들지 않는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성능에 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할 수도 없고, 그거보다는 어떻게 쓰면 더 멋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포지셔닝에 대한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갤럭시는 제품의 기능과 기술 중심으로 포지셔닝을 했다면, 아이폰은 생활과 삶의 도구다 라는 부분으로 포지셔닝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능적인 부분, 통합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삼성의 갤럭시, 아이폰, 애플 아이폰, 윈도우 폰, LG, 플립폰 이런 것들이 이제 포지셔닝을 정하는데, 시장을 세분화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예전에 제출했던 친구의 자료인데, 보면 클릭이 되지 않네요. 자, 이렇게 비타민 워터에 대한 STP 전략 해가지고 샘플은 이제 카페에 많이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전에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TP 전략에 대해서 이제 과제를 양식을 올릴 테니까 올라가 있는 양식을 가지고 본인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STP 전략을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STP 전략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카페에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STP 전략을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가지고 과제를 올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창업의 의의와 주요 요소 중에 이제 10D라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기업가의 중요한 특성 중에 10가지 D가 있는데, 꿈이 있고요.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실행력이 있어야 되고, 결정을 잘해야 되고, 전념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꼼꼼해야 되고, 운명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돈의 가치를 알아야 되고, 분배를 할 수 있는 기업가의 정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10가지 기업가의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잘 갖추어져 있는, 골고루 갖추어져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10B에 성공하는 기업가의 중요한 특성을 여러분들도 하나씩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신생 기업들에게는 9개의 F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를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공한 기업에는 최고의 기업가가 있어요. 그래서 오너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오너가 어떠한 사람이냐, 누구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을 두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기업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기업은 오너가 오너십을 가지고 이끌어야지 기업이 잘 된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기업이 더 성공을 할까요? 전문 경영인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아니면 오너십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고민이 되나요? 아니면 당연히 전문 경영인한테 맡기는 게 맞지 않아? 라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오너십을 갖고 있는 오너가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나요? 자, 많은 사례들을 보면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하는 것보다는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경영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전문 경영인보다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성공할 확률이 높을까요? 전문 경영인보다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이 더 똑똑해서 더 전문적이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그 중요한 갈림길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전문 경영인이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문제가 안 생기게끔 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강하고, 오너십을 가지고 있는 창업주가 운영을 한다든지 오너십이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하는 거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해야 되고 성장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모험을 하는 사람이 오너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똑똑하지 않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에 대한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F는 집중인데요. 그래서 신생 벤처기업은 틈새 시장에 특화하고 집중을 하는 거죠.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큰 기업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시장인데, 그 시장이 틈새가 점점 커져서 아주 큰 시장이 되는 그러한 부분을 미리 발견을 해서 준비하고 집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생 기업들이 틈새 시장이라고 해서 이게 커질 거야 라고 다 생각하지만 그게 더 쪼그라들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이 틈새 시장이에요. 그래서 딱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작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예요. 빠른 결정과 빠른 실행이 매우 중요하죠. 당연히 스피드가 시장을 선점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유연성, 항상 열린 자세로 변화를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당연하겠죠. 새로 변화가 되는데 내가 기존에 고수하는 것만 하다가는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해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끊임없는 혁신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간소화, 조직 구조가 수평하고 간소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의사결정하는데 빠른 시간, 빠른 결정하고 빠르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절약이라고 하는 것은 간접비를 낮추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는 걸 말하죠. 당연히 친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객과 직원, 공급자들 모두에게 친절해야 되고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회사의 조직 문화는 즐거움과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 신생인 창업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STP 전략을 해가지고 시장을 어떻게 세분하고 시장 정하고 위치 선정을 하고 타겟을 정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장을 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 STP에 대해서 한번 과제를 자신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시장이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내가 그곳에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왜 그냥 아이폰을 좋아했는지, 왜 그걸 썼는지, 아니면 내가 왜 아이스크림을 베스킨라빈스를 먹었는지, 아니면 내가 왜 버거킹을 먹으려고 했는지, 내가 스타벅스를 왜 가려고 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내가 그곳에 끌려갈 수밖에 없었는지, 기업들은 그것을 끌어오기 위해서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해서 마케팅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를 15주차에 보게 될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봤으면 좋은지에 대해서 의견 남겨주면 꼭 그걸로 할 거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댓글로 남겨주고 오늘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